남자가 혼자서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하는 것부터 사진과 글을 보고 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상상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죠. 반면 여자들의 자기 위로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습니다. 여자는 어떤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들이 자기 위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합니다. 남자는 혼자서 자신을 위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영상을 보고 손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고 하기도 하며 자극적인 글을 보면서 하기도 합니다. 기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아무런 미디어가 없어도 눈을 감고 상상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반면 여자는 하기는 하는 것이며 한다면 어떤 것을 보고 누굴 생각하며 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어떻게 해결하는지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자신들이 아는 자기 위로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친한 사이에도 이런 말은 하지 않죠. 그렇다 보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터놓고 얘기하는 여성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거예요. 오늘은 여자가 자신을 위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잭스토이 브랜드 우머나이저에서 12개국 성인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녀 간 자기 위로 횟수 격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 여성과 남성 간 자기 위로 횟수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여성이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남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 해서 그렇다고 해요. 다른 국가 남성의 일주일 자기 위로 횟수는 한 주당 4.4회였는데 한국 남성의 경우 주마다 자기 위로 횟수가 2.3회로 평균 횟수보다 절반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올바른 성교육과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인 반면에 한국은 아시아권에 속해 성에 대해 폐쇄적이고 또 한국 사람들은 바쁘고 일에 치여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국 여성의 경우 주당 평균 자기 위로 횟수는 6.7일에 한 번이었으며 12개국 평균 7.4일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 위로는 그냥 해야 하는 하루의 마침표 같은 것이죠. 그럼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성욕을 느낄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욕구가 강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등의 사진이나 글을 보며 혹은 상상으로 자기 위로를 할까요? 30대부터는 여자의 성욕이 더 강하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를 궁금해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심리학과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해 논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논문, 특히 남녀의 욕구 차이를 다룬 모든 논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성적 욕구를 얼마나 자주 느끼냐는 질문에 의식적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욕구를 느낀다고 남성은 92%, 여성은 52%가 답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여성도 상당히 욕구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잠자리 생각에 빈도 차이가 있을까요? 욕구가 높으면 당연히 잠자리에 대해서 더 다양하고 많은 생각을 하겠죠.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잠자리 생각을 한다라는 항목의 남자는 50%, 여자는 20%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무의식적으로 남자나 여인, 여자나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이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일 평균 성적 충동 횟수가 남자는 5회 정도, 여자는 2회 정도로 남자가 더 많긴 하지만 여자도 성적 충동을 꽤 많이 느끼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이와 같은 욕구를 느낄 때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욕구가 생길 때마다 남자와 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여자들은 욕구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샤워기 수압을 이용해서 한다. 샤워를 하다가 그곳에 샤워 호스를 대고 수압을 강하게 만든 뒤 몇 분간 대고 있으면 절정을 느끼는 여성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샤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여성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하겠죠. 두 번째, 손으로 해결한다. 가장 오래되고 자연스러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방법입니다. 손만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번거로운 것도 없고 바로 할 수 있으니 간편합니다. 이는 약 3분의 1의 여성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여성을 위한 동영상을 본다. 여성용 영상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남성 소비자보다 충성도가 높다는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죠. 여성의 기분을 잘 알아주는 친여성적인 스토리와 촬영 기법, 그리고 멋진 남자 배우들의 달콤한 속삭임,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하드함을 받아들이기 힘든 여성들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성을 위한 영상도 꽤 선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 4분의 1의 여성들이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 남성을 위한 동영상을 본다. 남성을 위한 영상을 보는 여성도 꽤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전용 영상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한들 아직 남성용 시장에 비하면 작기 때문에 다양한 남성용 영상에서 기분이나 취향에 따라 작품을 골라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남성용 영상을 본다고 합니다. 특히 격렬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이쪽을 더 선호한다는 라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약 5분의 1이 안 되는 여성이 선택했습니다. 다섯 번째, 야릇한 기분이 되는 만화를 읽는다. 약 5분의 1 여성이 선택한 항목으로 현실적인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는 그림체를 선택할 수 있고 영상과는 다르게 텍스트를 읽어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꽤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기구를 사용한다. 약 10분의 1의 여성들이 선택한 항목으로 여자의 자기 위로를 떠올릴 때 오이나 바나나 혹은 다른 기구 등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기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질감이 느껴져 거부감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관리와 소음 또한 신경 쓰이죠.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이쪽이 만족도가 더 높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성인을 위한 무인용품점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구를 사용하는 여성이 점차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외의 대답으로는 남성 취향의 이미지를 본다, 여성 취향의 이미지를 본다, 야릇한 기분이 되는 소설을 읽는다, 참는다 등등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남성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점이 흥미롭지 않나요? 여성도 남성만큼은 아니지만 꽤 자주 성욕을 느끼며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보다 자주 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자기 위로는 뇌에 흐르는 다양한 신경화학 물질을 생산해 건강에 좋습니다.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돼 우울증 예방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리고 엔도르핀과 옥시토신도 분비되어 친밀감과 애정의 감정 또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들은 고통에 대한 지각을 낮추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은데 스트레스를 혼자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프로락틴이라는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 숙면을 취할 수도 있고요. 불면증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 자기 위로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기 위로를 통해 오 선생을 못 만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감정과 자신의 몸에 대한 반응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자주 욕구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남성들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고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욕구를 느끼고 다양한 방법들로 이미 해결하고 있었죠. 중년사랑위원회는 중년의 모든 사랑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의 심리.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을 얼핏 생각해선 잘 이해되지 않는 고민일 수 있겠다. 평생 동반자로 함께 할 사람을 찾는데 사랑 이 없이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어불성설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들이 흔히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엔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의 결혼과 관련된 이슈가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이 남자에게 그리 끌리지 않는데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 말이다. 실제로 선자리를 통해 배우자감을 만나는 여자들이 부닥치게 되는 흔한 고민 중 하나인 것 같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사랑이 싹튼다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중매의 특성상 결혼 여부에 대해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매를 통한 만남은 상대방의 진면목을 알기 전에 흐지부지 끝나게 되지 쉽고 그게 아니라면 결혼을 향한 급행열차가 될 수도 있다. 첫눈에 상대에게 끌리고 상대도 내게 끌려 서로가 마음에 맞는 결혼을 하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경우는 드문 것 같다. 그래서 조건을 보고 배우자감을 만나는 중매의 특성상 스펙이 맞으니 만남을 지속하다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다. 결국 결혼 결정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세간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사랑이라는 제1조건을 버리고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의 심리는 무엇일까? 사랑에 죽고 살며 사랑의 순정을 바치던 그녀들은 어디에 갔는가? 대체 왜 단 한 번의 가슴 떨림도 생기지 않는 남자와 평생 함께 살겠다 결심하게 되는 걸까? 남성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더 결혼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된다. 본인이 결혼에 아무리 초연하고 쿨하다 하더라도 왜 결혼 안 해? 결혼 언제 할 거야? 이 질문을 수백 번쯤 받다 보면 이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실감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평범하지 않은 것을 비정상으로 간주하고 소수에 속하는 그들을 이상하다 칭하며 압박을 가한다. 대다수를 따라가지 않는 삶에 관대하지 못한 것이다. 세상에는 미혼자, 기혼자, 비혼자, 싱글맘, 독신자 등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혼자가 되지 않는 그들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단정 짓는다. 우리들은 남의 삶에 대해 쉽게 말하지만 그 속에는 다수를 따르지 않는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 잠재해 있다. 이런 사회적 압박은 여성이 20대 후반 즈음 시작되어서 한 살씩 더 나이 들수록 심해진다. 이런 압박 속에서 29이 되면 여자 스스로 내적인 위기가 찾아온다. 30이 되면 30대가 되면 자기 삶이 피폐해지거나 총체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사실 30대의 삶이 그리 크게 변하는 것은 없는데도 나쁜 남편 만나 맘고생하며 사는 기혼의 삶이나 이혼녀의 살보다는 지금이 더 나을 수 있는데도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한 나는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자기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어리고 예쁜 여자만 찾는다는 주변의 이야기에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여자로서 매력적이지 않은 걸까? 이렇게 나이 들수록 형편없는 남자한테 도매가의 세일까지 해서 팔려가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영영 결혼 못하고 말년에 가족도 없이 쓸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상상되기도 한다. 아, 끔찍하다. 역시 빨리 결혼해야 하는 걸까? 그렇게 임자 없는 문 여성들은 소수자를 용서 못하는 현실에 등 떠밀려 벼랑 끝에 선 기분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곤 한다. 가입비 수백만 원을 내고 소등급 매기듯 학벌, 직업, 연봉, 집안, 재산 등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긴 후 남성들의 프로필을 받다 보면 자존감은 더 내려간다. 그래, 나 별로구나. 왜 좀 더 어릴 때 여우같이 좋은 남자 꿰차지 못했을까? 이런 나를 좋아해줄 남자가 있을까?
중매쟁이는 기왕이면 사자 들어가는 직업으로 만나게 해주겠다며 수백만 원을 요구하고 결혼하면 뭘지? 차? 병원? 해주실 수 있나요? 하며 노골적인 제안도 한다. 진열대의 상품이 되어 자신의 하자와 가치 없음을 몸으로 느끼고 보면 이제 누구든 나를 데려가 주기만 하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 정신적 가치인 사랑이 별로 낄 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 조건을 맞추어 한 번 만남에 수십만 원 내고 남자를 만나게 되면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어서 빨리 결혼해야 한다는 내적 압박과 결혼은 사랑보다 조건이다 세뇌시키는 사회적 압박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다. 과연 뭘 기준으로 남편감을 골라야 하는 걸까? 죽고 못 살아 결혼했는데 무능력한 남편 때문에 바람 잘 날 없다 호소하는 결혼 선배 언니들의 조언은 더욱 더 여자를 흔든다. 남자 뭐 별거 있니? 살아보면 다 똑같아. 무엇보다 능력이야 능력. 살아보면 경제적으로 힘든 게 제일 힘들다 사랑. 사랑만 가지고는 못 살아. 그래서 남자가 조건이 괜찮으면 끌리지 않는데도 결혼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남자가 자상하고 자신을 좋아해주며 결혼하자 조르면 정말 심각한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거다. 이 남자와 살면 사랑받으면서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남자 앞으로 만나기 힘들 것 같은데 단 하나 부족한 게 끌림. 놓치면 후회하지 않을까? 살다 보면 사랑이 생길까? 이런 고민 말이다. 사실 옛날 옛적 상대의 얼굴도 모른 채 부모의 뜻에 따라 결혼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기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곤 했으니 결혼은 사랑이 필수여야 행복하다 그렇게는 말 못하겠다. 하지만 이런 고민에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 조언해주고 있었다.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너무나 공허하다면서 조건 때문에 헤어졌던 옛 애인에 대한 그리움에 가끔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서 이 결혼 무를 수 있다면 무르고 싶다면서 사랑 없이 시작했어도 세월이 가며 정이 쌓여 잘 살고 있는 부부들도 있으니 사실 이 문제의 정답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의 결혼이 고민된다면 한 발 물러서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좋겠다. 내가 결혼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두려운 현실에 대한 도피처로 결혼을 고려하는 건 아닌지, 결혼을 막연한 구원으로 생각한다면 심각한 착각일 테니 말이다. 결혼은 또다시 당신이 직면해야 할 현실이 될 것이고 싱글일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골치 아픈 문제들이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부부에는 전우애라고 하지 않는가. 서로 의지하면서 인생의 고난들을 함께 헤쳐나가야 할 부부는 전우와 같은 그런 사이더라는 인생 선배들의 조언이 괜한 건 아니지 않겠는가.